안녕하세요.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도 목요일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수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올렸어요. 오늘은 2020년 3월 26일 목요일이고요. 네, 지금 시간은 5시 25분경입니다. 거의 매일 비슷한 시간이네요. 오늘은 어제 이어 중년 잠시 멈춤에서 폐경기 이후의 여성의 삶에 대한 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폐경은 그리스어로 멈춤을 뜻하는 포시스와 한 달을 뜻하는 먼에서 파생된 말로 월경의 종류를 나타낸다. 그러나 정신적 폐경에 대해 얘기했던 내 친구가 명확하고 절절하게 깨달았던 것처럼 폐경은 여러 면에서 파열되거나 찢기는 것에 더 가깝다. 자궁절제술을 통해 갑자기 폐경기로 뚝 떨어지는 것은 현실을 저속도로 촬영한 것과 같았다. 수술대 위의 칼날은 삶을 폐경 전과 후로 가르고 더는 젊지 않은 이들을 젊음으로부터 차단하고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미 알려진 자아와 묘하게 다른 타자로 갈라놓는다. 그것은 아주 퉁명스러운 도구다. 이런 분리에 적응하기 위해 폐경기 여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신적 영역과 협상해야 한다. 폐경기 지대는 으스스한 곳이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덫에 걸려 유체이탈을 경험하게 되고 베일이 거쳐 벼랑간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하게도 된다. 이런 일은 사춘기 이후로 접한 적이 없는 격렬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킨다. 중년기에 나타나는 이런 감정의 기복은 벼랑 끝에 서듯 위태롭고 불안정하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관계를 끊고 싶어지고 일을 그만두고 싶어진다. 또 결혼 생활을 폭파해버리고 싶어지며 나라를 떠나고 싶어지기도 한다. 거의 미친 듯 극단적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된다. 그럴 때면 고층 건물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땅바닥이 얼마나 유혹적인지를 떠올리게 된다. 폐경기에 나타나는 모든 징후는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놀이공원에 있는 공포의 집에 들어간 것과 비슷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유령들이 모두 튀어나왔다 들어가고 오싹한 웃음소리가 터졌다 사라지면 험난한 여정이 끝난다는 것이다. 경험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다음에는 드라마틱한 폐경기를 오히려 그리워할 만큼 단조롭고 따분한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수술을 받고 몇 달 후에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여배우가 자궁절제 수술을 받고 갑자기 폐경이 됐다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겨우 45살에 생식 기능을 잃은 그 여배우는 너무 갑작스럽게 폐경을 맞은 탓인지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듯 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피부는 촉촉해 보이고 머리칼은 윤기가 흘렀으며 얼굴에 환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겉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색이 역력했다. 말을 제대로 끝맺지 못하는 품새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았다. 몇 번이나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을 횡설수설하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듯 입을 닫곤 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차분하게 위로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얼굴만 붉혔다. 그 다음날 일간지들은 그녀의 건강에 대해 너도 나도 떠들어댔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나? 혹시 허용되지 않는 약물을 복용하나?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나? 혹시 우울증?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물론
그녀는 예전에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기에 언론은 신나게 과거의 일을 들춰냈다. 그리고 겨우 몇 달 전에 그녀가 웨이트 워처스 광고를 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궁금해했다. 내가 읽은 기사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그 배우가 언론에 제대로 해명을 했는지 어떤지 모른다. 그래도 그녀가 겪은 기억의 단절은 이해했다. 나도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내 몸의 체온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수시로 열이 오르고 내리고 느닷없이 기분이 바뀌고 조리 있게 말을 잇지 못하는 일이 갈수록 잦아졌으니까. 갑자기 멍해져서 말문이 꽉 막히기도 했다. 나처럼 단어들이 계속 떠오르지 않는 상태를 정신과에서는 뭐라고 할지 궁금했다. 너무 짜증나게도 사물의 이름들이 걸핏하면 머릿속에서 사라졌다. 머릿속으로는 그 물체가 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다 아는데도 도통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심지어 그 물건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토스터, 교과서, 손톱깎이, 자동차, 휴대전화, 담요, 슈퍼마켓, 할로미 치즈 같은 말 대신 툭하면 그 머시기, 그거 저거 있잖아가 튀어나왔다. 남일 같지가 않네요, 진짜. 남편과 딸은 놀라울 만큼 잘 참았다. 마치 내가 치매병원에 갓 입원한 환자라서 친절하게 잘 돌봐줘야 한다고 하는 것처럼 다정하게 물건들의 이름을 알려주곤 했다. 저는 어떤가 하면 머릿속으로는 그걸 생각하면서 요즘에 다른 걸 말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너무 제 밑에 있는 직원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게 점점 기능이 떨어지는 걸까요? 이런 새로운 세계에서 나처럼 사물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친밀감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한다면 폐경기에도 나름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웬일인지 현실은 더 절망적이다. 물에 빠져 가라앉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매달려 있는 기분이다. 그래, 맞아. 물건 이름을 자꾸 잊어버려. 한 친구가 격하게 동의하며 맞장구 쳤다. 어쨌든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니란 생각에 잠시 안도감이 들다가 금세 더욱 비참한 기분을 느낀다. 그래. 또 한 사람이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물의 이름이 빠져나가는 것을 또 다른 뺄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느낀 것은 혼란뿐이었다. 뭔가가 자꾸만 한계에 이르러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불안감이 갈수록 커진다. 이론적으로 폐경기를 엄청난 마이너스 보호로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리튬이나 나트륨 알갱이를 물속에 떨어뜨렸을 때 즉시 결합물이 슉슉거리며 반응하고 그것이 용해되며 격렬하게 입자가 튕겨나가고 온갖 색의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거품이 마구 생겼다가 터지고 또 다시 형성되는 화학 반응과 더 비슷하다. 그러고는 끝이다. 한순간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 온전히 존재하지만 다음 순간 기운이 빠져 피곤함을 느끼면서 그 세상에서 밀려 나온다. 네, 오늘 중년 잠시 멈춤에서 폐경기의 증상, 정신적인 어떤 공황 상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남일 같지가 않은 저도 요즘에 약간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너스 낭독 오늘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긍정 낭독 카카오 100일 플랜이 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매일매일 이 루이스 헤이의 나를 치유하는 생각 한 페이지씩 낭독해서 인증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카카오 100일 플랜이 있어요.
아이엠 나는 명상 유튜브 채널 아이엠 나는 명상 코코님께서 지금 하는 주최하신 그런 낭독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을 보너스 낭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막 읽은 부분과 지금 내용이 되게 비슷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나이듦 한 해 한 해가 소중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비로소 맛보게 되는 특별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어린 것만큼이나 특별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나이 드는 일을 너무나 두려워하면서 나이 듦이 끔찍한 일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이 드는 것은 평범하고 자연스럽기만 한 일입니다. 젊음만을 숭배하는 문화는 나이 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이들을 덜 행복하게 만듭니다. 나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나이를 기대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몇 살이 되건 그 나이의 나를 깊이 사랑할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곧 병들고 약해진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병원의 복잡한 의료기기나 요양원에 의존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언젠가 때가 오면 편안하고 가볍게 떠날 것입니다. 어쩌면 침대에서 낮잠을 자다 평화롭게 이 세상의 작별을 고할 수도 있겠지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끝없이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것입니다. 몇 살이든 나는 항상 완벽한 나이입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긍정 낭독과 매일 낭독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 목요일이에요. 진짜 목요일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